일정 성분비의 법칙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구리를 산소랑 결합시키는 실험이었죠. 빈 도가니에 질량을 잽니다. 그 안에 구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연소를 시킵니다. 그럼 구리가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생깁니다. 산화구리의 질량을 잽니다. 도가니의 질량을 빼면 산화구리만의 질량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산화구리의 질량이 늘어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산화구리가 늘어나지 않아요. 산소는 풍부하게 있죠. 근데 저 도가니 안에 있는 구리가 다 산화됐죠. 그래서 더 이상 산화구리가 생성되지 않는다. 즉 반응할 재료가 없어서 실험이 끝났다. 구리가 모두 소진되었다. 평평해지기 시작하는 바로 저 지점이 구리가 모두 반응한 지점이죠. 자, 그때 산화구리의 질량이 얼마가 됐죠? 5g이 됐을 때부터 실험이 정지된 거죠.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좀 다릅니다. 구리의 질량이 계속 늘어나요. 0, 4, 8, 12, 16 이게 뭐냐면 구리의 질량을 계속 늘려가면서 실험을 여러 번 한 거예요. 아까 실험은 구리를 도가니에 한 번만 넣고 산화구리가 5g이 늘어났을 때까지만 실험이 되고 산화구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구리의 질량을 4g, 8g, 12g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실험을 했더니 산화구리가 더 생기고 더 비례해서 증가하면서 계속 더 생겼다. 구리가 늘어날 때마다 산화구리가 비례해서 생겼죠. 그러면 산소도 더 비례해서 증가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구리의 질량이 증가하면 산화구리의 질량도 같이 비례해서 증가했다. 자, 구리 대 산화구리는 4대 5의 비율로 결합했고 구리 대 산소는 결국 이걸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4대 1의 비율로 결합을 했다라고 성분비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바로 여기서 결론이 나옵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원자들이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에서는 성립하지만 혼합물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까 질량보존의 법칙은 화학변화나 물리변화 모두 적용된다 그랬죠. 하지만 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화합물에서는 성립하지만 혼합물은 섞기 나름이잖아. 내 맘대로 섞어도 혼합물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혼합물에서는 일정성분비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화합물을 만들 때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원칙에 의해서, 성분비에 의해서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꼭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산화구리 생성 반응의 모형을 보면 이거 내 맘대로 안 돼요. 일정 성분비의 원칙에 의해서 결합을 한다. 자, 이 실험표를 보면, 자, 표의 의미는 뭘까요? 산소와 구리를, 자, 노란 거와 파란 거의 모형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실험을 3가지를 했는데 지금 가운데 실험을 보니까 뭐가 없다 그러죠. 3가지를 보면 위에는 노란 게 있고 3번째는 파란 게 있고 가운데는 없대. 지금 보니까 남는 게 없다는 뜻이고 위에 거는 노란 게 하나 남고 3번째는 파란 게 하나 남는다는 뜻이고 가운데는 남는 게 없다. 지금 성분비가 딱 맞게 결합해서 남는 게 없는 게 가운데 실험이란 뜻이므로 2번째 실험이 바로 딱 맞는 성분비로 결합한 실험이고 이런 비율로 결합했다라는 실험 결과를 분석한 표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일정 성분비를 이제 볼트와 너트로 설명한 그림인데 볼트와 너트를 이용한 화합물 BN2를 만들 때 질량비 요거를 이제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말풍선 안에 보세요. B 2개와 N 6개로 BN2 2개가 생성되고 N 2개가 남았어. 그러면 이거를 화학식을 어떻게 써야 돼요? 2B 더하기 4N 화살표 BN2가 부덩어리가 생기니까 개수를 2를 써줘야죠. 자, 근데 이런 건 최소한의 정수비를 써줘야 되니까 B 플러스 2N 화살표 BN2가 바로 이 화합물의 화학 반응식이겠죠. 일정한 성분비를 가지고 화합물을 만든다라는 거를 모형으로 나타낸 화학 반응식이에요. 자,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3번. 자,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이용해서 성분 원소의 질량비를 한번 구해보자.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구해보는 건데 단 원자의 상대적 질량은 수소 1, 탄소 12, 산소 16, 구리 64이다.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수소 1, 탄소 12 요거는 고등학교 가거나 뭐 그러면은 뭐 외우거나 하는 계산법인데 우리가 보통 물은 산소 하나에 수소 2개가 결합한 저런 H2O라는 모형은 알고 있죠. 그러면 수소 대 산소는 원자의 개수가 2대 1의 비율로 결합했다라는 거 알잖아. 근데 이 원자의 상대적 그 질량이 바로 수소가 1이면 산소가 16이다. 요걸 좀 가르쳐 준 거야. 근데 원래 저거는 그 원자 하나의 질량은 그 과학자들이 다 알아냈어. 그래서 그걸 하나씩 대입하라는 거야. 수소가 1인데 산소가 지금 밑줄 친 거 보면 산소가 16이라 그랬잖아요. H2O를 보면 수소가 2개니까 전체 질량을 보면 수소 2개 합하면 2인데 산소가 16이잖아요. 그러면 이 물 한 분자를 보면 수소가 2고 산소는 16이야. 그럼 물 한 분자의 전체 질량은 2대 16의 비율로 질량을 형성하고 있어요. 수소 대 산소의 질량비는 2대 16이니까 1대 8이야.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질량비를 구성하는 걸 보면 이산화탄소 한번 봅시다. 탄소 대 산소는 12대 32니까 얼마야? 3대 8이에요. 산화구리는 16대 64니까 4대 1이야. 이런 식으로 물은 1대 8, 이산화탄소는 3대 8, 산화구리는 4대 1.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알아냈다. 정리를 해서 연습해 보는 거예요. 얘네들을 다 외울 건 아니고 몇 개 외워야 되는지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 마그네슘 대 산소는 외워야 돼. 마그네슘 대 산소는 3대 2라는 거는 좀 외워야 돼요. 그래서 마그네슘 대 산소 대 산화 마그네슘은 3대 2대 5다. 산화 마그네슘은 3대 2에다가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하면 3대 2대 5까지 우리가 외울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울 수 있는데 몇 가지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외울 거를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구리 대 산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대 산소, 그 다음에 수소 대 산소, 요거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구리 대 산소는 4대 1, 마그네슘 대 산소는 3대 2, 수소 대 산소는 1대 8. 자, 근데 덩달아서 조금 전에 했듯이 구리 대 산소 대 산화구리는 4대 1대 5.
마그네슘 대 산소 대 산화마그네슘은 3대 2대 5. 수소 대 산소 대 물은 1대 8대 9.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금방 나오죠. 지금 이 세 가지는 외워야 합니다. 4대 1대 5, 3대 2대 5, 1대 8대 9. 계산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바로바로 답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외우는 게 훨씬 간단할 겁니다.